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비 지출 관련돼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죠. 6월달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한번 하고요. 특별히 또 미국 소비가 이렇게 탄탄한 이유가 초과저축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제조업 지수는 50 이하로 상당히 먼저 선행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서비스 지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나마 소비가 조금 버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선행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이제 자료인데요. 미국인들의 초과저축 계획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 저축, 초과저축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크게 늘었죠. 이 금액이 대략 2조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이고, 이후에 지금 이 빨간색 음영은 저축액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감소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감소된 금액이 현재 시점이 아니고 지난 23년 3월 시점일 거예요. 그 시점으로 1조 6천억 달러다. 그러니까 2조 1000억에서 1조 6천억을 빼면 23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약 5천억 달러의 초과 저축액이 남아있다. 이거를 그동안 추이 패턴으로 쪼개보면 앞으로 23년 4분기까지는 그래도 소비 영역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였고요. 결국 이 자료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초과 저축액이 많아서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얘기가 이 근거를 갖고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를 다시 역으로 이해를 해보면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액은 한마디로 정해진 데드라인,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죠. 최대치가 23년 4분기까지만 버틸 수 있는 버짓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3년 하반기 언제든지 초과저축액 부분이 빠르게 축소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이 시점이 21년 8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팬데믹 이전에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해서 하락하는 이 모습이 21년 8월에 나타났고, 이 여기를 기점으로 기존에 축적됐던 초과저축액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 앞단에서 보시면 21년 9월부터 12월까지죠. 대략 340억 달러 정도로 초과저축액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월평균이고요. 한마디로 둔화됐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 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월평균 약 1000억 달러씩 소비를 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지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정도 추이로 계속 소비를 이어나가면 앞으로 한 6개월, 길어야 6개월이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초과저축액이 소진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리세션 기간별 초과저축액을 비교를 한 것인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팬데믹 불황 이전에 시작됐던 초과저축액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감소되는 모습이죠. 예전에는 점차 불황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초과저축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래프고요. 08년 위기랑 그 전에 침체랑 좀 다른 점은 한 3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정체되는 분위기, 초과저축이 정체되는 현상이 대체적으로 나타났는데, 08년은 꾸준히 추세를 이어가면서 증가를 했죠. 그 원인으로는 08년 때 워낙 자산 가치가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1970년 이후의 경기 침체를 비교를 해보면 현재의 모습은 전례 없는 그런 초과 저축을 이미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축적된 상태에서 이렇게 축소되는 모습으로 좀 기존하고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이 절감 속도가 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한마디로 약 5천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어서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버틸 수 있는 초과저축액이다라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를 뒤로 미룰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딜레이하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계들의 유동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번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자료는 한 달에 2번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비치, 요번에 발표된 것은 예비치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드리면 소비 심리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 점선이 월 데이터니까 보시면 하락세를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잡히기도 했고요. 특히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는 실제 가계들의 소비 지출 변화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지표로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가계의 수입과 재정 상태, 전반적인 소비 관련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건 소비 심리 지수가 아니죠. 소비 심리 지수가 아니고 소비 기대 지수고, 소비 심리 지수는 이겁니다. 비슷한 위치의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소비 심리 지수고, 보시는 것처럼 63.9를 기록을 했고 이 수치가 최근 4개월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반등을 하는 모습 비슷하게 잡혔고, 이게 전달에는 59.2를 찍었죠. 그러다가 지금 63.9로 시장이 이제 60.2를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높게 상회해서 웃돌았고,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를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게 21년일까요? 이게 고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88.3이거든요. 여 위치랑 비교를 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100을 넘어섰던 부분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상 거의 큰 폭으로 하락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기존의 고점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08년도 위기랑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 여건 지수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 지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좀 나눠보면 이제 현재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8로 집계가 됐고 전월치라든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주식시장이 최근 랠리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 보여드렸던 이게 소비자 이제 6개월 뒤에 6개월간의 경기 여건을 반영을 한 것이죠. 소비자 기대 지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61.3 정도로 전월치 예상치를 모두 이렇게 웃도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지 현재 경제를 평가하는 경제 여건 지수라든지 또는 소비 심리 지수, 대표적인 게 소비 심리 지수가 되겠죠.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소비 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이 잡혔다라고 보는 것이죠.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12개월 뒤 1년 뒤죠. 기존에 4.2에서 3.3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별히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CPI 선행지수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장기치에 투자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전달 3.1에서 3.0으로 떨어진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하락세를 조금 보였다라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연준의 대차대조표 업데이트된 거 좀 보시면, 먼저 중요한 게 BTFP죠. 은행들의 급전 대출 프로그램.
역시나 지금 6주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만들어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총 102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뭐 한 18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수준이죠. 은행권의 리스크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사실 어제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사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내용인데 은행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한마디로 은행들이 위축된 대출 태도가 금리를 몇 번 올린 것과 효과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고 여전히 지금 뭐랄까요? 은행들의 리스크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 BTFP가 최대치로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 대차 대조표의 총 자산 지금 8조 4,380억 규모죠. SBB 파산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든 모습, 기존의 약간 저점 수준까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공사에 지급되는 금액 크게 패턴은 잡히고 있진 않고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무부 TGA 계좌 보시면 지금 잔고가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미비한 그런 수준이죠. 6월 14일 기준이니까 6월 달까지 그래도 상당 부분 채운다고 했으니 이 부분까지는 높아지겠죠. 그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이 빨아들이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연준의 영래포죠.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오늘 소비자 심리지수 한번 살펴봤고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 샌프란시스코 여는 자료도 들여다봤습니다. 대차 대지표도 한번 들여다봤고 여전히 전반적인 소비 지표들이 하락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직전 고점들과 대비 비교를 해보면 경기가 식어가는 그런 둔화되는 전체적인 추세는 꺾이지는 않았고요. 특별히 초과 저축액을 들여다보면 23년 하반기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은행들의 BTFP는 최대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